사업장을 내가 어디다가 설정을 해야 될지, 서울에 있는 분들은 이 위치는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외적인 데들도 많은데 요 근처들은 우리가 수도권이면서도 과밀억제권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직까지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돼요. 안녕하세요. 세금 알려주는 재우영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꼭 좀 했으면 좋겠고, 사업자 등록하고 난 다음에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편하게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거를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냐면,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한번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세무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때 상담을 받아서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보를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업자를 내기 전이었으면 세무사님들을 만날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일단 정보를 받아갔을 때 저라면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사업장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장을 내가 어디다가 설정을 해야 될지.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분당이나 성담에서도 이렇게 출퇴근을 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이 위치는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포, 시흥, 파주, 용인, 송도, 청라, 그 외적인 데들도 많은데 요 근처들은 우리가 수도권이면서도 과밀억제권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직까지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서구에 살면 가까운 데가 어디겠어요? 파주나 김포일 거예요. 강서구에서 내가 산다면 굳이 강서구만 내가 주장하고 싶진 않아. 김포에서도 사업을 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 거는 아주 전략적으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의 강남에서 아니면 성수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상주 사무실로 내가 김포에다 내거나 화성에다 내거나 이렇게 내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돼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흔적들이 남거든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봐도 이분이 어디서 사업을 했는지는 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고, 50%와 100% 차이면 저는 그렇게 도전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다가 사업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장을 구할 때 제일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간이가세자가 유리하냐 일반 가세자가 유리하냐라는 건데, 내가 소자본으로 B2C 즉 전자상거래 업종 같은 경우를 만약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간이가세자가 유리하다. 내가 간이가세 신청했다가 별로 불편하면 일반 가세자로 전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간이가세자로 가시면 되고, 업종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새로운 업종을 하고 싶을 때는 추가를 하지 말고요,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야지 그 업종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는데, 이 밑으로 추가를 시키면 이건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전에는 정리를 하면 꼭 좀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사업장을 좀 잘 한번 판단을 해봐라. 세 번째는 간이가세자로 신청을 하고, 업종은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이런 업종인데 이 업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정리를 하고, 내가 몇 가지 업종을 같이 할 거라면 시작할 때 같이 넣으셔야 돼요. 하나를 놓고 추가를 시키면 안 되고, 요이땅 할 때 같이 한번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 전에는 제가 이제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인데,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터넷 뱅킹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겠죠. 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은행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첫 번째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이란 걸 무조건 하시고요,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용 카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과 사업용 계좌 등록은 모든 사업자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지금 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와서 월 기장료 내고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내가 혼자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이 없으면 해야 될 어떤 의무사항이 됐었을 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해놨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들은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 들어가면 방법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목차만 드리고 싶어요. 사업용 계좌,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 사업용 카드, 그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되고, 특히
전자상거래업종 같은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자체 사이트를 관리를 하고 있다면 레이크샵이나 카페24에 들어가면 우리가 10만원 이상 거래가 됐을 때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하는 시스템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 설정 한 번만 눌러놓으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10만원 이상 거래된 것들을 우리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라고 해서 그 거래 금액의 20%를 세금을 내야 돼요. 만약에 소비자가 100만원짜리를 무통장 이체로 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안 하면 100만원 곱하기 20%면 20만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가산세가 물게 돼요. 요거 등록하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요렇게 등록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후에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정도만 해놔도 나중에 큰 문제들은 발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리스트에서 본인들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컴퓨터 보시고 계시니까 홈택스 들어가서 등록 하나만 해놓으셔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세금 알려주는 재우형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